저보다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연구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거는 학생에게 어떤 것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무엇인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이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스스로가 깨우쳐 나갈 때 그 청출어람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보다는 학생들이 새로운 걸 계속 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제가 늘 학생 옆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언젠가는 이 학생들이 저에게 배우고 다시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제가 그때마다 계속 그 학생 옆에서 기계공학에 대한 어떤 제 전공의 지식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 기계공학이라는 분야에서도 제가 쌓아놓은 어떤 덩어리 위에 그 학생이 또 나중에 역할을 하면서 또 덩어리를 쌓아갈 테고 그렇게 돼야 또 한 분야가 발전을 해가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오히려 그런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좀 더 방법을 찾는 위주로 가르치는 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특별히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없습니다. 그 학생도 저마다 다 자기 자신한테 맞는 수업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학생은 강의 형식의 수업 방식이 맞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토론 형식, 어떤 학생은 과제 베이스의 이런 수업 방식이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뭐 어떤 수업 방식을 택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한 그 강의실에 그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강의 위주의 그런 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어떤 수업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서 이렇게 강의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그 수강생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어떤 기계공학에서 특히 제가 하고 있는 고체역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련된 과목들을 강의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한번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종이로 보는 거, 수식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도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대면 방식이 대면 방식에 비해서 사실 그 굉장히 신속한 그런 피드백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이런 그 상황에서의 감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가장 효과적인 어떤 수업의 그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비대면 강의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그 계획을 짜고 자기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짜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수자가 그런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학생들이 뭐 대면보다도 훨씬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효율성이 높은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업은 PPT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의 좀 장점을 살려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의 그런 되게 좋은 자료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수강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짜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걸 딱 이 수업 시간에 들어라.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이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시간에 딱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시간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제가 뭐 실시간을 했던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추가적인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해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LMS에 업로드를 해서 학생들에게 URL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강의의 선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후수 과목이라든지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이제 정리가 된 어떤 영상물들을 준비를 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자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도움이 된 영상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할 적에 자기가 필요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그 이해도가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학습 전에 대면 때의 그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학생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질문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제 학창 시절 얘기 이렇게 해주고 별로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학생들을 유도를 하는 편이었어요. 이게 집중을 유도를 하고 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다. 그럼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쉽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대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에 있는 뭐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제가 저도 학생 때 학습을 했을 때에 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 편이고요.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실시간 내용을 URL로 남기고 할 때는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 강의를 들을 때는 좀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기가 스스로 활용을 할 때는 뭐 밤 시간에 본다든지 스스로 활용을 할 때는 이제 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올리곤 하죠. 그래서 나름 학생들하고 계속 그 비대면 상에서도 채팅이나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막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의 학생들이 굉장히 이 어떤 논리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왜 듣고 있느냐, 기계공학도로서 이 강의를 왜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했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 특성상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 학생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뭐 물론 전체적인 그 과목에 대한 내용도 선수 과목, 후수 과목에서 이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물론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각 챕터별로도 이 내용이 어떻게 쓰인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뭐 어떻게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제 숙지를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연히 이제 교수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할 때도 주눅 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그렇게 한쪽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통이라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학생들한테 유행이 되는 게 뭔지, 뭐 가수가 누가 유행인지, 막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벼운 것부터 다가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제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냥
질문이 있다고 그렇게 막 들어오기도 하고 할 정도로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엔 잘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같이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놀았었거든요. 그렇게 일단 학생들한테 뭔가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먼저 다가가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대면 상황에서 LMS를 통해서 하던 아니면 이메일로 하던 심지어는 제 방에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뭐 12-55번이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물론 전화로 해줄 수 있는 건 전화로 답변을 해주지만 정 안 될 때는 한번 찾아와라 해서 제 방에 이제 와서 사무실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 짚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통이라고 하는 역량을 늘리는 데는 그 소통을 하는 당사자들끼리의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잘 다가가 주시면 학생들은 아마 자신 있게 소통의 문을 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교수님 아프리카 한번 해보시지요 할 정도로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접하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매체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자체를 주로 그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직접 만나는 현장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제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화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동작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기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할 때는 화면 바꿔가면서 제가 크게 나와서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그 화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대면 때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비대면을 하면서 좀 더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한정된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계는 있겠지만 주어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장감 있는 어떤 강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비대면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그 수업 이제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트래픽이 막 몰리면서 이제 실시간 강의에 좀 버퍼링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적을 항상 이렇게 부여를 할 때가 되면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딱 정해놓은 룰이 있단 말이죠. 뭐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저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과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학점 부여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모든 학생이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뭐 정보가 제대로 다 뭐 공개된 거 이외에는 학교에서 정한 어떤 그런 룰에 따라서 그렇게 학생들의 평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채점이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합산하는 거, 그 다음에 점수 합산한 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 실수가 발생해요. 정말 뭐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실수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시험을 본 어떤 답안이라든지 채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지된 어떤 자기의 채점된 점수와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점수가 이상한 학생에게 꼭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막 찾아오고 같이 제가 보는 앞에서 막 보고 이러면은 서로가 정신없어서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점수가 이상하면 연락을 해라 이렇게 연락을 하면 제가 그 학생의 답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최대한 꼼꼼히 체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답안이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한 것처럼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 수준의 답안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답안을 작성한 걸 테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답을 찾아가지고 채점을 해주려고 이렇게
꼭 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클레임이 걸린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과목 하나 가지고 뭔가 배움이라고 하는 전체의 큰 틀을 설명을 하기가 참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 중에 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1학년 때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2학년 딱 올라오고 전공을 시작하는 그때에 그 가장 제일 처음 만나는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계공학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모든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힘의 해석이라고 하는 분야와 매우 이제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인데요. 학생들에게 고체역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 모든 어떤 해석들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역학들이나, 아니면은 기계공학에서 이제 고학년 때 배우는 그런 응용 과목들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공학자의 어떤 그 공학적인 어떤 센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닥뜨리는 이 전공 과목에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고, 기계공학에서 하는 공부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재미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매체라든지 아니면 실예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흥미나 이런 관심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문인 것 같아요. 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이제 좀 학생들이 접하기 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공학에서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과목으로서 매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특별히 뭐 이렇게 참여를 했던 그런 기억은 잘은 없는데요. 이번에 그 학습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신 LMS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어떤 과제 부여라든지 성적 관리, 출석 관리,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등등이 이 LMS 시스템 하나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잘 구현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도 역시나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LMS 시스템이 더 이제 진화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그 강의를 함에 있어서 아주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요. 기계공학이 좋아서 우리 과에 온 학생들한테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경북대학교 구성원의 일원인 교수로서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